뻔뻔해지면 나 꼭 뽑아줘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서 얻는다면 기본 시급이 18불 이상? 전 나중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을 땐 시급이 40불인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죠. 일주일에 한 3일만 가서 일하고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약간 집값이 비싸다고 해야 되나? 좀 맞아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거주비를 포함해서 이런 생활비는 또 얼마나 드셨나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쉐어 문화가 있잖아요. 네. 친구랑 두 명이서 같이 방을 하나 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렴하게 사용하면 6, 70만 원? 근데 만약에 혼자 방을 쓴다. 그럼 이제 100 단위가 넘어가고 혼자 집을 쓴다. 그럼 이제 200, 300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비싼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뭐야 한 그릇에 12불? 그러면 그때는 환율이 비쌌었으니까 음식이 커요. 그래서 많이 포장해서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네. 요리해 먹는 친구들도 많고. 그럼 거기 이제 마트를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해 먹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격은 어떤 편인가요? 저희도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신기한 게 소주 값은 점점 떨어지고 신라면은 거기가 오르는데. 더 싸요. 아, 진짜요? 수출용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외식 비용 같은 건 또 얼마나 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장을 봐서 요리하는 거랑 사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멜버른의 교통은 좀 편리한 편인가요? 아니요, 엄청 불편해요. 그게 아마 더 이상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친구랑 약속했으면 지하철 한 대 놓치면은 다음 거 탈게요. 네. 멜번 이제 시티에는 그래도 간격차가 좀 적은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느낌? 조금만 멀어지면 지하철이 2, 30분마다 하나씩 와요. 이렇게 시간을 보고 타요. 32분에 하나 오고 40 몇 분에 오고. 놓치면 끝이에요. 이제 친구와도 손절.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엄청 불편하고. 근데 이제 그 멜번 시티 안에서는 트램이라는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계속 다녀요. 거의. 그래서 어찌 보면 관광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좀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인들이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로 출발을 하면 그걸 많이 볼 거예요. 취업을 먼저. 근데 사실상 힘들어요. 너무 경쟁이 100대 1? 내가 놓고 간 내 레주메를 보나? 안 보나까지 보이고 막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했던 입장에서는 네. 매니저가 받아서 그냥 버리기도 해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엄청 노력을 해서 뻔뻔해지면 이력서 넣고 나 꼭 뽑아줘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서 얻는다면 시급이 거의 기본 시급이 18불 이상이니까 그게 흔하게 카페에서 커피를 만든다던가 네. 서빙을 하는 것들 그게 거의 기본. 그리고 청소일을 한다 그러면 더 올라가고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전 나중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을 땐 시급이 40불인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죠. 그건 진짜. 일주일에 한 3일만 가서 일하고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유학 간 지 거의 5, 6년 차 지나서 가자마자는 솔직히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약간 2, 3일 일하고 나머지 여행 다니고 이게 내가 워홀 갈 때 꿈꾸는 그렇죠. 그런 삶이잖아요. 그죠. 저 보기엔 거의 10년은 잡아야 너무 긴가? 한 5년 이상은 잡아야 밸런스가 맞는 생활이 될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솔직히 짧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또 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들을 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레주메를 넣어서 하는 네. 서빙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살다 보니 저희가 유흥을 하거나 그러면 호주는 되게 빨리 닫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주말에 결국에 갈 곳이 클럽밖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클럽에 갔는데 너무 노래가 별론 거예요. 내가 춤추고 싶은 노래를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국에 올 때마다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래서 DJ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우와.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재밌고 매일매일 하진 않았지만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밖에 안 열거든요. 휴일이나 DJ 하는 자체를 시급으로 치면 100불에서 200불 이런 식인데 1시간밖에 안 트니까 한두 시간.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됐죠. 사실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쪽으로 공연을 또 초청을 우와. 가게 돼서 짠 하고 많이 벌어서 명품도 처음으로 사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이거 아닐까요? 내가 여자니까 여자가 춤추고 싶은 노래를 틀다 보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자가 많으면 클럽은 남자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럼 그 클럽은 이렇게 짠 잘될 수밖에 성대하게 없고. 성공. 그렇죠. 근데 여기 아. 클럽이 성공했대 그러면은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초청 음.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 그게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클럽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DJ들이 막 사람을 늘려놓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나 때문에 여자들이 춤을 많이 췄다. 막 이렇게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호주에서 거주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핸드폰을 되게 유용하게 쓰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쓴 게 우버라는 어플이 네. 있어요. 우리나라는 택시만 잡히는데 네. 사실 우버의 시작이 그 개인 본인들의 차량으로 음. 이렇게 운전하면서 손님들을 태워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일반 택시보다 우버가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아. 영어가 되지 않을 때 내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알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어쨌든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좀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영어가 짧으니까 네.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대화를 걸었을 때 사실 한국인들의 특징이 예스거든요. 되게 아, 그래요? 위험한, 상당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네. 도시가 좀 여유롭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할 거 없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 말을 걸어요. 저녁에 펍을 가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근데 거절은 확실하게 하고 자기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출발하기 전에 유학 준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혹시 술에다가 약을 타거나 뭐 이런 걱정하잖아요.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본인의 술은 본인이 사 먹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펍 이런 문화를 몰랐으니까 네. 뭐 술도 몰랐고 칵테일을 모르니까 가서 뭘 마셔야 될지 모르잖아요. 영어도 그쵸, 그쵸. 짧고 좀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도 못 물어봐요. 처음에 그냥 모르니까. 근데 이제 누가 옆에서 데킬라 선라이즈를 시켰는데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랑 섞어서 예쁘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어 보이네 그럼 나가서. 그래서 3년 내내 그것만 마셨어요. 네, 그냥. 근데 진짜 이게 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한 잔에 한 10,000원 정도인데 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본인의 안전함을 위해서. 남자들이 막 마실래 주긴 하는데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스 그러면 자기 집에 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예스라고 하면 진짜 위험하니까. 네, 그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한국의 클럽이랑도 다르다고 하셨고 펍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과 이제 술 이런 유흥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되게 많이 나요. 호주에서는 일단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남녀 섞어서 거의 그렇게 와요. 와서 바에서 막 데킬라를 쭉 깔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 마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너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막 제 마음에 들었어. 막 이렇게 와서 네. 말 걸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술 마시면서 네. 근데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긴 했지만 샷 술은 네. 그래도 눈앞에서 이렇게 쭉 따르니까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한두 잔씩 먹으면 다시 안전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아요. 이제 남녀 네. 문화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가짐이랑 돈인데 근데 마음가짐은 살짝 덤덤하게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덤덤하게?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벽하게 난 영어를 이만큼은 하고 가야지 막 이렇게도 비추천. 왜냐면 너무 다르고 문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야지 이거를 순서대로 뭐 How are you today? 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잖아요. 비가 왔으면 뭐 우산 가져왔어? 이런 얘기할 건데 해가 쨍쨍해 그러면 내가 생각한 얘기가 아닌데가 되니까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가서 배우는 게 사실 맞는데 조금 더 제가 알았다면 우리 책 중에 문법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뭐 말하는 방법 1000개. 그 문장. 문장들 모아놓은 뭐 어디 갈 때 쓰는 말, 네. 뭐 이건 살 때 쓰는 말, 이렇게 상황별로 나눠져 있는 책들을 좀 추천해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거 말고. 그 문장을 쭉 다 외워서 출발했으면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주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좀 덜했겠죠. 아프면은 고생하잖아요. 그쵸, 서럽잖아요, 타지에서. 그래서 약간 처음에 말도 영어도 못해 내가 어디 아픈지 분명히 얘기도 못할 텐데 병원 가면 일단은 기본적인 감기약이나 소량은 챙겨도 괜찮아요. 비행기 들고 타도 되니까. 혹시나 크게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네. 건강보험을 좀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호주에서 아팠을 때 병원을 갔던 기록을 다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영수증이랑 그런 거를. 근데 그대로 다 보험료가 지급되더라고요.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슬픈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제가 가자마자 제 친한 친구랑 뭐 맥주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펍에 갔어요. 네. 그냥 맥주 시키고 감자튀김이랑 뭐 튀김 종류들이 네. 나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먹고 배부르니까 우리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자 있다가 포장해 가려고 열심히 연습해서 포장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거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호주는 테이크 아웃 하면 이걸 이렇게 치우는 건가 봐요. 설마. 테이크 아웃 했는데 아까 그 내가 포장해 달라고 한 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너가 테이크 아웃 해달라며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당황하니까 걔가 설마 너 테이크 어웨이 말한 거냐 이렇게 그래서 포장은 테이크 어웨이다. 근데 필리핀이나 미국 가면 테이크 아웃이라고 쉽게 쓰는데 유난히 호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음식이 사라진 거니까. 아, 그럼 비슷한 또 다른 뭐 표현들이 있을까요? 이제 커피가 스타벅스를 가면 있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일반 카페에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죠, 사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그 나라의 블랙 커피는 네. 롱블랙이랑 숏 블랙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롱블랙은 뜨거운 커피거든요. 네. 유래도 뜨거운 커피기의 이름이 롱블랙인데 이제 롱블랙이 검으네. 아이스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신 있게 아이스 롱블랙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스랑 롱블랙은 매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일하는 점원이 너 그러면 아이스 블랙 커피 말하는 거냐? 그래서 맞는 것 같아서 당황해서 그래 그럼 난 아이스 커피라고 말을 했는데 얘는 내가 아이스 커피라고 했더니 아이스 블랙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데 네. 아이스크림이 한 덩이 들어간 아이스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맛은 있었는데 원래 블랙 커피 먹으러 갔는데 얼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과할 정도로 얼음은 이만큼이고 달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주는 다 커. 음식도 크고 커피도 크고 약간 롱블랙도 너무 진해서 한 잔 먹으면 진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우리나라 커피 한 샷추가 2개는 한 느낌? 네, 그 정도로 진한 것 같아요. 그럼 유학 이후에 이제 본인한테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학을 안 갔었으면 예전에 전공이었던 디자이너를 계속 했을 거고 그냥 진부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DJ고 안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내 자신을 가장 바닥으로 내려놓는 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한 번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호주 유학 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너무 생생한 유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서 훨씬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